윤미라는 7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미녀 배우로 특히 영화를 통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이지요. 지금은 장년의 나이라서 주로 드라마에서 아줌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70에서 80년대만 해도 윤미라는 장안에 소문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있던 여잔되는 대표적인 미녀 배우였답니다. 70에서 80년대 윤미라는 한국의 마릴린 몰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배우로서 큰 명성과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였답니다. 윤미라는 70년대의 최고의 스타였던 김지미와도 경쟁을 벌일 정도로 왕성한 배우 활동을 벌였었고 당시 최고의 미남 배우였던 신성일, 남궁원, 윤일봉과 함께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당대를 대표하는 섹시하고 관능적인 여배우로서 명성을 떨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사로잡으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매력적인 미인 여배우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주로 어머니 같은 조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답니다. 그녀는 1951년생으로서 키는 168이며 고향 출생지는 전북 정읍이랍니다. 학력 고등학교는 광주여고 졸업이며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전성기 때는 여느 청춘 스타 부럽지 않던 미녀 배우였답니다. 윤미라는 1973년 영화 처녀 사공으로 대종상 영화제 신인상을, 1977년 영화 고가로 대종상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1978년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호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70년대에 유명한 영화배우로 활약을 했고 1982년부터 주로 TV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윤미라는 젊었을 시절 커다란 키에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커다란 눈에 조각으로 빚은 것 같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세련된 미인이었답니다. 70년대의 20대의 시절을 보낸 윤미라의 키는 168cm로서 상당히 볼륨있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어서 섹시한 매력까지 듬뿍 풍기는 윤미라는 70년대의 최고의 글래머 스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70년대의 키가 168cm이라고 하면 지금의 여자 아이돌 평균 키보다 더 큰 키로서 여배우로서 천부적으로 탁월한 몸매를 타고났으며 얼굴 또한 서구적이고 세련된 미모를 갖고 있어서 그 당시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여배우였답니다. 70년대에 등장한 신트로이카 3인방들과도 경쟁하면서 전혀 밀리지 않았을 정도로 윤미라는 연기력도 출중하고 미모도 탁월했던 당대의 글래머 미인이랍니다. 윤미라는 73년도에 영화 처녀 뱃사공에 출연해서 매우 참신하고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면서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이 영화의 히트로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윤미라는 77년도에 영화 고가에 출연해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이 영화로 그녀는 미모와 연기력을 동시에 갖춘 스타급 여배우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답니다. 또한 윤미라는 78년도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서 명품 연기를 선보여서 백상 최우수 여자 연기상을 따내면서 성공한 여배우로서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이처럼 윤미라는 69년부터 80년까지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연기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영화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에 윤미라는 매일같이 남성 팬들로부터 수백 통의 러브레터를 받았다고 하며 그녀의 높은 인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가 매일같이 수백 통의 편지를 나르느라 다리가 통통 부을 정도라고 합니다. 윤미라는 조각같은 미모와 풍만한 육체, 그리고 섹시하고 글래머스한 매력을 풍기면서 한국 최고의 섹시스타로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답니다. 오죽하면 윤미라에게 한국판 마릴린 몰로라는 닉네임이 붙었겠습니까? 이 당시 윤미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 여배우로서 미국에도 소개되었다고 하며 허리우드 영화에도 진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즉, 윤미라는 1979년도에 우리나라 배우로서는 최초로 허리우드 영화에 스카웃되어서 인천이라는 영화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 인천은 당시 57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로서 허리우드 영화사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다른 수많은 여배우들을 제치고 윤미라가 당당히 여주인공으로 스카웃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제작자들의 눈에는 윤미라가 한국 최고의 미인으로 각인되었던 겁니다. 당시 윤미라의 개런티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때가 1979년도인데 당시 물가를 감안한다면 지금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지금 톱클래스의 배우들이 개런티로 10억 원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윤미라가 이 허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윤미라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윤미라 간통 사건입니다. 현재는 대개 윤미라가 간통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각종 웹사이트에 윤미라는 태진아, 김영애 등과 더불어 과거 간통 연예인으로 분류가 되죠. 서울지검 이종욱 검사는 22일 영화배우 윤미라 양을 간통 혐의로, 홍문웅 씨를 간통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요청.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과 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엠베서더 호텔과 서울 성북구 장이동 김모 씨 집에서 정을 통했다. 홍문웅은 지난해 11월 28일 모 주간지 기자에게 윤양과 온양 등지에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정을 통하고 1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며 윤미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줘서 주간지에 보도케 한 혐의다. 그 후 윤미라가 홍문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홍문웅의 부인 권모 씨가 이들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를 한 것. 이처럼 먼저 윤미라와 홍문웅 간의 싸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홍문웅 부인이 기사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간통으로 고소를 한 것이죠. 당시 홍 씨는 윤미라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주간지 기자에서 보여주었고 그 주간지 기자의 보도에 의해서 윤미라와 홍 씨의 이 같은 불륜 사실이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윤미라는 자신과 동침했다고 주장한 홍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서 두 사람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홍 씨의 부인 권 씨가 윤미라와 홍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윤미라와 홍 씨의 간통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답니다. 즉, 윤미라는 자신과 동침했다고 주장한 양말공장 사장 홍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동시에 윤미라는 홍 씨의 부인 권 씨에 의해서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미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간통했다는 혐의가 불충분하다. 둘째, 설사 두 사람이 간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동거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고받고 몇 번 바람핀 것으로 이것을 간통으로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윤미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린 판시 내용이랍니다. 이때는 70년대 후반으로 판사의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에 서로 좋아하면서 동거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이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간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당시의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 혐의에 대한 윤미라의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이용호 판사 이들이 간통했다는 혐의가 뚜렷하지도 않고 윤양이 홍씨 부인에게 써준 사과문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던 것은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용호 판사 또한 설사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동거한 것도 아니고 금전 수수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통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용호,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돈을 받고 정사를 벌였다. 따라서 홍문웅이 윤미라와 동거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몇 번 바람 피운 정도에 그친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몇 번 성행위는 간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과거 사회의 한 단면이죠. 또한 윤미라가 홍 씨를 고소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고 홍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최종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런데 윤미라 간통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있는데 홍 씨가 윤미라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윤미라는 자신이 홍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윤미라는 200만 원은 홍 씨가 자신을 동생으로 삼은 기념으로 그냥 준 것이고 나머지 800만 원은 어머니 사업 자금으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리고 윤미라는 홍 씨가 빌려준 800만 원은 고의로 안 갚은 게 아니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갚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답니다. 돈 200만 원을 동생으로 삼은 기념으로 그냥 준 것이라고 하는 윤미라의 주장과 동침을 하면서 2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홍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윤미라의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홍 씨의 주장이 맞을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윤미라가 간통사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윤미라가 돈 받은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79년도에 터진 윤미라의 양말 공장 사장과의 간통사건 스캔들로 인해서 윤미라는 무려 3년 동안 기나긴 재판을 받았고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인기로 먹고 사는 윤미라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고 말았답니다. 윤미라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합니다. 이 점이 정말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70년대의 허리우드 영화사에 스카웃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래머 스타로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녀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미라는 1951년생으로 현재 나이가 70세인데 그녀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独신으로 살고 있지요. 윤미라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윤미라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그녀는 집에서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노릇을 해오는데 몰두한 나머지 연애를 멀리한 것이 결혼하지 않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는 2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몰두한 나머지 남자와의 연애는 소홀히 하고 멀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윤미라가 벌이들인 돈의 관리를 어머니가 도맡아 해왔다고 하며 윤미라는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효녀였던 윤미라는 어머니가 싫어하는 행동을 일치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일에 몰두하느라 결혼할 시기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70년대 말에 터진 양말 공장 사장과의 간통사건 스캔들이 윤미라가 결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전 글에서도 언급한 윤미라 간통사건 외에는 윤미라에게 별다른 스캔들은 없었습니다. 윤미라, 당시에는 스캔들 하나로도 배우 인생이 끝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촬영장과 집을 오가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게다가 엄마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호텔 로비에만 가도 룸에서 나왔다고 기사가 나오던 시절이라 엄마가 저에게 더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윤미라는 7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